딸이 댁을 미워해요? 올리브가 썼다. 아침에 온 답장은 한마디였다. 그래요. 올리브는 이틀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썼다. 내 아들도 나를 미워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그래서 죽도록 괴롭소? 난 죽도록 괴로워요. 딸이 날 미워해서. 하지만 나도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올리브는 당장 답장을 썼다. 나도 죽도록 괴로워요. 죽음보다 더. 분명 내 잘못일 텐데.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같은 일도 아이가 기억하는 것하고 내가 기억하는 게 달라요. 아들은 아서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데 내 생각엔 아서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보내기를 누르고 바로 다시 썼다. 추신. 하지만 분명 내 잘못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헨리가 말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헨리 말이 맞을 거예요. 올리브는 보내기를 눌렀다. 그리고는 또다시 썼다. 또 추신. 헨리 말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빠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입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에 수록된 마지막 단편 강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강화길 소설가께서 선정해 주신 문장입니다. 박찬세 시인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이러다 정들겠어요. 아유 뭐 정이 미운장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서는 저희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예. 뭐 이런 것 같은데 밖에서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욕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아유 뻥이나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네. 낯가림이 심하시다. 네, 저 낯가림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황현준 작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나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네. 뭐 저런 이상한 게 다 있나 해가지고 자리를 피했었죠. 뭐랄까 이렇게 흘끗 본달까? 저 테이블 끝에 박찬세 시인 앉아가지고 흘끗 훔쳐보는 스타일이셨잖아요. 마주보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막 반말을 해가지고 제가 뭐 이런 뭐 세상 넓고 미친년은 많다지만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했었는데 제가 사실 낯가림이 좀 심합니다. 뭐. 알고 있습니다. 네. 오래 안 가시고 낯가림이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낯가림을 하죠. 아, 네. 이거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그죠? 네. 어울리죠 뭐. 우리가 왜 여기 함께 있는지 본인이 잘 아실 텐데요. 네, 그거는 뭐. 네,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이십니다. 소설가 강화길 님이십니다. 86년에 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방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를 한번 제가 해드렸는데 네. 좀 길게 제 소개를요? 네. 네, 뭐 거기 근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름은 강화길이고요. 본명이세요? 네, 본명이에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네. 화길이 무슨 뜻인 그 거죠? 벼화자에다 길할길 써서 아유 잘 살으라고 그냥. 네, 벼처럼 길하라고 늘 쌀이 풍년의 막 마음으로. 이만큼. 네. 풍족하십니까? 글쎄요. 생각보다 굉장히 미인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녹음 전에 커피숍에서 잠깐 황 작가랑 뭐 안신이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사람 남자 맞지? 그래서 왜냐면 읽으면서 뭐 글이 너무 차분하고 이거 여자인데 여자 문체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남자라서 야 이 사람 남자 맞지? 이러면 여자야 그래가지고 야 기지 맞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이름 보면서 여자일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화가 꽃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벼화군요. 네. 독특한 이름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벼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왠지 잘 살 거 아니야. 옆에 좀 있으면 부유하고. 콩고물 좀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뭐라고?
너 좀 가만히 있어. 아직 이 소개 안 했잖아. 가만히 있어. 오늘 올리브 키터리지 그 연작 소설 마지막 단편 골라주셨습니다. 네. 왜 이걸 고르셨는지 아, 이유를 좀. 네. 최근에 이제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읽은 책을 좀 다시 몇 번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때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리브 키터리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작으로 실려 있는데 단편으로 이제 한 편 한 편 읽어도 무방한데 그걸 전체를 다 읽고 났을 때 그럴 때만 느껴진 어떤 감동 같은 게 있고 특히 이 강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올리브란 인물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에요. 네. 굉장히 까칠하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도 너무 많이 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행동과 불안한 심리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작품에 이르면 이 인물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반짝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원래 아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 남편도 이제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된 상태에서 원래 평소 같았으면 절대 상대하지 않았을 인물인데 네. 그런 자기와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올리브라는 인물이 마음을 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좀 어떤 고백을 듣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올리브가 직접적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문데 네.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되고 어떤 고백을 들으면 독서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네. 타인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나의 고백을 한 듯한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굉장히 이런 거를 쓰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조금 남다른 면이 있네요. 뭐 도스토옙스키가 줄을 이뤘는데 완전히 네? 듣보잡 이름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듣보잡이래. 야, 이게 뭐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이 네. 스트라우트는 맥주 이름 아닙니까? 이거 스트라우트?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맥주를 좀 잘 마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확실히 네. 변별력이 있네요. 네, 변별력이 그리고, 있죠. 네, 오늘의 문장은 맞아요. 나를 사로잡은 문장은 맥주 향이 가득한 변별력이 있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이 작가 그 올리브 키터리지는 사실은 글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네. 책인데 그 다른 책은 없죠. 사실 이 작가의 네, 그 장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이 안 돼가지고 좀 빨리빨리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저기 빨리 좀 소개 좀 합시다. 저 기침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소개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네, 일부러 계속 빼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의 소설가가 더 계십니다. 강하길 작가의 지인으로 오셨어요. 임승훈 소설가입니다. 네, 문학계의 제임스 딘이죠. 네. 그렇네. 좀 닮았네. 네, 제임스 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팟캐스트라 잘 모르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문청들이나 이렇게 네. 만약에 임승훈 작가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 문단에 저 정도 인물이 라는 뭐 그럴 정도로. 하지만 네.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고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죠. 예, 네. 그렇죠. 워커 신고 다니시고. 네, 워커. 그 네. 군대에서 보급받은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아직도 그런 희귀품을 수상하고 계신다니까. 인사해 주시죠. 네. 33세. 네. 2011년 현대문학 소설 그렇게 진화한다로 등단하셨고.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자꾸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예요? 목이 뛰어가지고 목이 너무 타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뛰어올 상황을 만드니. 네, 긴장했죠. 죄송합니다. 그래. 네. 아닙니다. 네, 안 났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네, 뭐 가능한 일이야. 가능하지. 그럴 수 있지. 네.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네, 그러면. 네. 박찬세 시인이 크게 혼을 한번 내겠다 그러고 계십니다. 다들 좀 이렇게 좀 친하시죠. 일단 두 분이 어떻게 친하게
저희 정확히 말하면 친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사실 1년도 안 됐고요, 본지. 아. 네, 수업 시간에 만나서. 아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은 임승훈 작가가 저기 지금 대학원 간 지가 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4학기 때니까 2년째 4학기째. 됐고 지난 아. 학기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3월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생긴 거를 뭐 포함해서 뭐 그냥 제가 친구가 없으니까 저도 친구가 없어서 그렇구나. 찬수 형 아시잖아요. 네. 저 문학계 작가들 친구가 없는데 찬수 형만이 유일하게 저를 걷어줬거든요. 근데 대학원 가니까 화길 씨가 좀 말을 걸어주셨죠. 아 진짜요? 두 분 동갑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86년생이면 몇 살이신 거죠? 지금 올해? 29이요. 29? 아이고 몇 달 안 남았구나. 네. 한 판 되는데. 아 그러네. 그래요 지금. 아유 그 강하길 씨가 직접 우리 임승훈을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직접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읽어요? 네. 네. 읽어도 아, 좋습니다. 편하세요. 아예 편하세요. 제가 네. 처음에 이제 승우 오빠를 이제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한 거는 그냥 뭐랄까 처음에 이제 저도 친구가 없어서 음. 네. 이렇게 등단하고서 사실 지금도 얼마 안 됐지만 네. 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게 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사실 아는 분들은 되게 많아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등단한 비슷한 또래의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물론 승훈 오빠 외에도 몇 분 더 이제 계셔서 아 거기 좀 문제아들 많잖아요. 기억이라든가 뭐 저기 정영효라든가 뭐 출연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도 워낙 선배님들이고 아, 진짜? 아, 워낙 네. 또 선생급이야 이제 네. 지들이.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소설 쓰는 어. 이제 없었는데 만나니까 되게 이렇게 같이 되게 진지하거든요. 또 네, 그런 진지하죠. 태도 같은 것들이 네. 저에게 되게 이렇게 본받을 만한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정영효랑 기억은 진지하지 않고 아니, 좀 거리가 좀 멀고 소설을 안 쓰니까. 별로 교류가 없어요. 아니, 사실 잘 기억형은,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형은 지나치게 진지해요. 지나치게 이제 정영효도 지나치게 진지한 스타일 아닌가? 전번에 우리 싸울 뻔했잖아요 예, 방송하다가 예. 아니 왜 뭐 그냥 이렇게 애들로 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죽자고 물어뜯어가지고 진지하다는 게 진정성하고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은 지금 네. 디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 저번에 또 그 배부 임산부신 백은선 씨 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 태교에 안 좋을까봐 좀 순화된 네, 저 방송을 순환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작정을 대한 하고 나갑니다. 스트레스를 이제 이 방송에서 네네.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진지하지만 진정성은 의심스럽다. 아니요, 요새 진정성 넘치는 남자. 제가 의문을 넘치는 한번 남자. 제기해 봅니다. 누나 네. 전 노래 부를 때 강산에만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 그게 어쩌면 가장 큰 허세일 수도 있거든. 아, 그지? 쟤는 문제가 많아요. 임순 그래요? 작가는 문제가 많아요. 아, 여기 고발 바로 들어오네요. 노래방 가서 강산에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강산에게 너에게 무슨 의미인데? 진정성 창법이죠. 아니 이런 진정성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가끔 가다 보면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느낀 건 오빠가 어떤 작품을 읽고 슬프다고 얘기하면 그거 진짜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상대에게 몇 단어로 설득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승훈이랑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설득을 당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강하열 씨 이상형은 저랑 완전 다른 아니 타입이라서. 백치미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승훈이가 백치미가 완전 강하지. 아 웃겨. 그 하길 씨 이상형은 뭐예요? 저요? 저는 딱히 없어서. 그럼 아무나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이야기 잘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잘 되게- 되는. 근데 그럼 문학하는 사람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잘 통하잖아요. 문학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그래. 아. 의외로 그지. 그 네.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의외로 이렇게 그 자기 뭐랄까 그 문학관 주장이 딱 들어맞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면 싫지 않나?
왜냐면 거울 보는 것 같아. 아 너는 거울 보면 기분 나쁘시겠다. 형 말은 근데 형이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형의 말은. 너무 형은 짜증나네. 그렇겠다. 왜냐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만난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해. 왜냐면은 그래 세상에 알죠? 박찬세는 하나만 있으면 돼. 네, 충분하죠. 충분하지. 애도 안 나올 생각이에요. 닮아서 나올까 봐. 이거 길이 나물이라. 형수님 뭐 상의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넘어가죠. 네. 얘기가 이상하게 새네요. 네. 자 그러면 강하길 작가의 세 가지로 말하는 키워드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네. 네, 그냥 막 얘기하세요. 네. 네. 세 가지 선택하러 하셔서 전주, 그다음은 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화 영화. 네. 되는데요. 네, 옆에서 승우 오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전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대학까지 전주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24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월을 거기서 이제 지냈다. 완벽한 초년이었네요. 그렇죠. 사투리 안 쓰시네. 전주면서. 네, 전주 사투리 쓰긴 쓰는데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가 남도 쪽으로 유명해져서 맞아요. 네, 남도 사투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전북이나 충남이나 비슷해요. 네, 아, 붙어 있어서 네, 붙어 있어서 좀 비슷해요. 남도보다 약간 느리고 억양 같은 게 조금 더 있고 섞여 있어서 그런 편이고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놀러들 많이 가는 그렇죠. 것 같은데 제가 고향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정말 주목받지도 조용한 않고. 곳이었거든요. 네네네. 고즈넉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나름대로 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왔는데 네. 최근에 다시 집에 내려가거나 그러면 요즘 많이 좀 변했다 이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계속 살면서 그 변화를 느꼈으면 그게 변화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텐데 네.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내려가면 뭔가 내 기억에만 남아있는 곳이 생겨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해서. 그러니까 분위기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전주에 나만의 공간이 좀 있나요? 거기는 안 변해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 옛날의 나를 좀 만날 수 있고. 아무래도 부모님 집이겠죠. 아, 그렇지. 네. 그 정말 요즘 전주 여행을 다들 많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어딜 가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하길 작가가 추천하는 전주의 핫 플레이스. 항상 이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외출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추천을 못해. 좋아하는 데 있다면 그냥 천변 걷는 거 좋아했고 전주천, 맞아. 천변. 저도 고등학교가 둔치 천변으로 이어져 있는 데라서 그 그 하굣길에 천변 따라서 집에 왔었거든요. 그런 데랑 죽이네. 경기전이 되게 네. 사실 조용했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할아버지들 거기서 바둑 두시고 우리 친구랑 괜히 도시락 가서 놀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런 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역사적인 그렇지. 장소가 돼가지고 사람들 사진도 짜증나 많이 찍고. 진짜. 백제문화재 할 때마다 내 왜? 시끄러워. 전주가? 아니 공주. 공주.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었는데 나만의 공간이고 너무 애틋한 공간이고 또 편안한 공간인데 백제문화재 때문에 너무 그래서 내가 딴 지방으로 가버려 그 기간에. 딴 데로 가버려.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백제문화재 때문에. 아 진짜? 서울에 올라와 있거나 진짜 아니면 되게 애써서 딴 지방으로 가거나. 열심히 싫어한다. 너무 싫어. 진짜 그 정도로. 그 정도 떠나버려 그냥. 그래도 공주 추천하죠 사람들에게. 그 한 번씩 가볼 만한 거기는 데다. 살 때죠. 아. 외국에 와서 살 때죠.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딱 아무데나 앉아서 술 먹어도 경치가 이제 뭐 그런 네. 편안한 그런. 기승전 술이네요. 그렇네. 뭐 언제나. 그다음 빵을 좋아하신다고? 네, 빵 되게 좋아해서요. 네. 빵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진짜. 하루에 진짜 두 끼 중에 한 끼는 거의 빵 먹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커피도 자주 드시겠네요. 네, 커피도 되게 왜냐면 좋아하고. 빵 먹을 때 커피.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했어요. 전주에도 유명한 빵집 있지 않나요? 풍년제과? 아 맞아 이런데? 맞아 네. 맞아. 얼마 전에 전주 갔었어요. 저는 빵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유명하다 그래서 가서 지나가는 데 있더라고. 거기 샌베가 맛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 초코파이가 유명하잖아요. 네. 엄청 달지 않아요? 제 입맛에 안 맞아서. 거기는 샌베가 유명한 데라서. 아 그렇구나. 네, 옛날 이거 과자 얘기하는 거죠? 네, 동글동글하고 그거 이렇게. 일본식 예, 과자. 그거 다른 되게 게 좋아. 오히려 다른 게 더 낫더라고. 다른 게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전주 만두집 유명한 데 있어요. 알겠습니다. 백일홍 빵집? 만두? 만두. 백일홍 빵집 같은데. 아 그 빵집에서 만드는 만두. 그냥 빵집 이름을 빵집이라고 붙여놨는데 그 단팥빵이랑 만두 2개만 하거든요. 아, 그 저기 그 오. 체인점 생겼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그다음에 찐빵 해가지고 이만한 솥단지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찬성이 말한 데가 제가 말한 데고. 아 그래요? 내가 말한 다른 허길 데야? 씨가 말한 데는 그쪽 사람들 많아.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길 가고 싶다. 아, 그 손을 왜 이렇게 합니까? 네? 하길 씨가 말하는 대로 왜 이렇게 그 제스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이런데? 네. 그러니까. 아니 야, 너 생각해봐. 내가 이거 이렇게 너무- 하면은 야, 너무 이거 왜 놀랍다. 그러냐고요. 형의 손은 목적성이 분명한 거였고 전 방향성이 없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언제 보이는 저기 팟캐스트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 손놀림을 보여주긴 해야 되겠다. 승훈이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왜 여자랑 얘기하는데 막 이러냐고. 흉내내지 말라고. 나를 상대로. 더 여러 번 하시면 저 얼굴 만졌어요. 제 얼굴. 네. 또 게다가 손이 커서 왜? 방향성이 없어도 붙겠네. 금방 몸 조금만 이렇게 세워도 손이 커서 붙겠어. 좋았어? 예, 그렇습니다. 만화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네, 만화 예. 엄청 좋아해요.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장르를 네네. 지칭하는 이름이 있는데 저는 만화 영화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만화 영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저를 구분 지을 때 네. 보통의 그 열성적인 덕후분들과 저를 구분 지을 때 하는 말인데 저는 이렇게 막 원서를 찾아보거나 막 오덕들. 네. 그런 거를 찾아볼 정도의 열의는 없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90년대 때 그 일본 문화 개방돼서 엄청 들어왔을 때 그 공중파에서 네네. 일본의 유명 만화, 미국의 유명 만화를 다 방영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풍부한 문화적 동양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너무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본 뭐 만화 영화 쪽을 보면은 그 상상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미드, 일본 만화 영화 뭐 이렇게 거의 쌍벽이지 거의 그 상상력 그렇지. 자체들이 남다르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조금 우리나라 거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좀 조잡하고 가끔 이제 좀 실망도. 근데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원래 일본 문화가 그러니까 수입이 원래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엑스저팬 이런 노래도 불법 음원으로 복제해가지고 저 뭐 이렇게 듣고. 영상에도 간 적 있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엑스제팬 팬이어서 오빠 나랑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규제해 놓으니까 더 들었던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 보긴 규제 풀리고 다 나서 보고. 엑스제팬 누가 뭐 그렇게 아무도 아무도 안 했던 거야. 근데 규제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면 뭔가 특별한 거 같고 예전에 그 백석 금지될 때 시인들은 다 필사했습니다. 그 그렇죠. 백석 다 들고 다니고 공부하면은 맞아요. 요새 공부하는 애들이 백석 시집 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러브레터도 예전에 안 들어올 때 저도 맞아. 비디오 몰래 맞아. 미야자키 하야오 맞아, 비디오 나도 다 비디오. 네. 지금도 아직도 집에 있어요. 네. 그때 샀던 비디오. 네. 그 러브레터가 그 영화도 참 좋지만 몰래 본다는 것에 맞아. 대한 또 그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불법 비디오로 사람 그 동호회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음성적으로 잘하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 뭐랄까 그 러브레터가 이제 소문이 났지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일을 누가 이제 제주껏 구해 왔는데 그 학교 동아리 내에서 이제 퍼진 거지. 그 동아리 방에서 다 같이 이제 불 끄고 밤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벽에 이렇게 띄워놓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잡혀가진 않잖아요. 잡혀가진 않은데, 그러니까
파일 자체를 돌리기는 약간 다들 무서우니까 하나가 갖고 와서 그냥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지. 아, 이쯤에서 그럼 우리 그 이번에 선정된 작품이죠. 당신을 닮은 노래의 한 부분을 듣고 그 작품 이야기를 길게 해보겠습니다. 강화길. 당신을 닮은 노래 중에서. 건물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더 핸들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피곤했다. 엄마는 차에서 내리더니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확인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보고 있었다. 곧이어 나도 내렸다. 건물에서는 오래된 먼지의 냄새가 났다. 계단에 걸터 앉자 진한 냄새가 뒤에서부터 나를 감싸 안았다. 역하고 비린 그 내음은 피 냄새를 닮아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건물을 봤다. 저녁이 다가온 탓인지 건물의 색은 이전에 찾아왔을 때보다 한층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세월을 숨길 수는 없었다. 군데군데 둥글게 파인 무너져 내린 벽에 구멍이 보였고 건물 벽면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둥근 모서리에는 전선들이 혈관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비릿한 내음이 몸 안으로 훅 밀려들었다. 나는 계단을 손으로 짚었다. 먼지가 죽은 세포처럼 묻어나왔다.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그러자 내 몸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다. 다리와 허리가 묵직했고 졸음이 밀려왔다. 난 무릎으로 조금씩 걸어 문 앞으로 다가갔다. 머리와 등을 문에 기댔다. 무수한 소리들이 나를 통과해 지나갔다. 거기 왜 그렇게 있어? 엄마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고 괜찮다고 말했다. 엄마가 천천히 내게 걸어왔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잘 알고 있다. 드문드문한 눈썹과 부어오른 얼굴. 까만 피부 위에 거뭇한 기미가 번져 있고 아무리 틈틈이 립밤을 발라도 몇 초면 입술은 거칠게 말랐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도 환자로 보였다. 저녁 거스름이 내려앉았다. 건물의 냉기가 무릎 위로 흘러내렸다. 내게 냄새가 났다. 나의 몸이었다. 강하길 작가님의 당신을 닮은 노래의 한 부분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지 않은 분들이 아직 계실 테고 물론 이제 홈피에 들어가면 읽으실 수 있긴 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설에 대해서요? 네, 어떤 이야기고 그 대목으로 고르신 이유. 소설은 이제 별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엄마와 딸의 이야기, 네, 그리고 병과 뭐 투병에 관한 이야기,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이 대목을 선정을 한 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한 소설 내에서 내가 생각한 그 캐릭터의 성격이 완전히 일관적으로 쭉 드러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내내에도.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래도 이 캐릭터가 내가 생각한 거에 좀 가까운 부분에 도달한 것 같다. 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려는 말에 가장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이 드는 어떤 단락이나 구절 같은 게 있는데 이 구절이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락만 놓고 보면 알쏭달쏭한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쓰면서는 조금 감정이입도 했던 것 같고 네. 이 느낌을 쓰고 싶었구나. 네.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재 씨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강화길이라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알고 네네. 읽으면서 뭐 이제 자궁 뭐 이렇게 네. 뭐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저기
이렇게 암 걸린 사람이 있나? 네. 근데 있죠. 있기는. 아니 젊은 나이에. 아니 뭐 그런 거 왜 있나? 남자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좀 쓰기가 힘들 텐데 그러면서 읽는 내내 이건 여잔데 문체나 뭐 이렇게 이 섬세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여자 글인데 왜 이 사람은 참 되게 여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커피숍에서 그런 거예요. 뭐 너무 잘 읽었어요. 그냥 제가 좀 화가 나면 지금 뭐 이제 그러질 못하지만 서울 올라와서 근데 화가 나면 강변 금강가에 가서 강물을 되게 오래 보다 오거든요. 혼자. 네. 근데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설 읽는데 그냥 강을 흘러가는 거 보듯이 이렇게 뭐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읽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네. 저도 그런 잔잔하고 느낌 받은 것 무겁고 같네. 그렇다고 기복 없고 그리고 뭐 문장 자체에서도 되게 안정돼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이 파릇파릇 하면서 사실 문장에 대해서 좀 거슬려 뭐 이런 부분들이 읽으면서도 뭐 황 작가도 알겠지만 네. 거슬려 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씩 다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쭉 읽혀가지고 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언제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게 네. 언제였던 게 그 정확한 막 드라마틱한 그런 계기가 없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백일장 같은 거 많이 나가고 네네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쭉 흘러온 뭐 케이스를 선수지 선수. 그렇지. 네, 뭐 근데 그런 오히려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어야겠다기보다는 네. 소설을 막 엄청 좋아하게 된 네.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화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좋아하긴 했는데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설 같은 거를 계속 쓰게 된 건 어느 순간 다른 장르와 달리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소설을 읽었을 때만 약간 다르게 와닿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계속 쓰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걸로 입시를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만 이걸 정말 진지하게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든가 되게 막연하게 그렇죠. 그냥 먼 미래에 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생각하는 거지. 이거. 근데 뭐 글 쓰면서 로맨가리 유럽의 네. 교육 그 네. 책 읽는데 그런 구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지금도. 근데 그러니까 글을 쓰고 소설로만 해가지고 뭔가를 완전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다. 거기에 있는 어떤 빨치산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재능일 뿐이야. 그런 어떤 구절들이 되게 좀 마음에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좀 그런 것들이어서 이게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승훈 소설가는 네. 언제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나요? 저도 좀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문창가를 네. 문창과 출신이죠. 그죠. 숭실대. 네. 그냥 글 문창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예, 문창과 들어가고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랑 더 맞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쓰게 되고 쓰다 보니까 뭐 좀 잘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나 스스로 그런 도치가 있잖아. 그렇지. 네네네. 그러면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재밌으니까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작가들 네. 보면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게 좀 일반 평범한 남자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처음으로 쓴 소설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다들? 네, 저는 기억해요. 그게 어떤 기억하지. 내용이었어요? 그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써봤는데 네. 진짜 유치했는데 중2병이 완전
막 두 절친한 소녀가 있는데 네. 한 명이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 막 정신병원에 갔지. 아, 그치. 극적이게 되지. 네, 막 이야기의 결말이 극적이게 되고. 네. 그렇죠. 여기서 다른 한 친구가 막 그 친구를 회상하고. 아, 그렇지. 회상을 꼭 하게 되죠. 네, 어,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마음 아파하고 마지막에 그 친구가 남긴 그림을 보고 이제 아, 회상에 잠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아름답네. 다시 써볼까? 이런 거.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도취돼서 썼던 작품 같아요. 와, 지금 쓰는 소설은 되게 담백하고 아까 찬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들인데 그때는 진짜 완전히 중이병의 네, 정말 파토스의 절정. 뭐 아까 뭐 거였구나.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뭐 도드라지는 게 없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겠다. 아, 당연하죠.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세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좀. 네. 소설을 습작기 때는 쓰면서도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일부러 좀 이렇게 더 억누르는 거죠. 그런 욕망들을. 네, 그게 좀 너무 돌출돼 있었던 것 같고 너무 거칠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은 신경질적인 면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 작품에.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렇게 드러내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어차피 읽다 보면 약간은 두드러지는데 습작기 때는 그거를 조금 더 세게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막 별 얘기 다 썼죠. 막 칼로 찌르고. 저는 이거 신뢰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저 김수미 작가를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미 작가 소설도 읽으면 좀 맹맹하거든요. 근데 좀 안에서 괴로워요. 읽고 나면 좀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 뭐 그런 뭐 좋아하는 작가나 뭐 좀 영향받고 싶다거나 뭐 이런 건 좀 없었네. 저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뭐 한 작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영향을 받는 작가들이 다르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글쓰기 습작을 한 건 이제 한예종 시절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수업 분위기도 그렇고 영미 문학을 많이 읽는 좀 분위기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안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레이몬드 카보나 이런 작가들을 좋아하진 않았고 네. 포르스토는 좋아했어요? 포르스토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면은 그 되게 건조하거든요. 현대구나. 네.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틈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고마워. 아 잠깐만 아니다. 그거 아니고. 뭐야? 아니란다 또. 아 문학동네. 문학동네 작년에 발표. 불말리크야?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땡큐. 뭐 이런 아니 됐어. 그래. 그런 자리 아니야. 저희는 이런 사이예요. 다른 사이. 그러니까 작년 걸 이제 와서 이제 칭찬해 주는. 아니 저는 포르스토 생각도 했어요. 포르스토 좋아하겠구나. 네, 포르스토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 거의 이런, 다 읽었어요.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그래서 셀린저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 네. 나는 포르스토 소설은 한 권밖에 안 읽었죠. 뭐요? 달의 궁정? 네, 그렇죠. 네, 가장 유명한. 다른 분은 진짜 아름다워. 네, 정말 아름다워. 얇아요. 얄팍하지. 공중국에서 진짜 좋아요. 아, 공중국에서. 그 작품 너무 좋아, 진짜. 나도 달의 궁전이랑 공중공개사가 제일 그게 좋아. 진짜 황 좋아요. 작가 오늘 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얘기하는 게 네, 조금 뭐 있어 그렇네요. 보이는 것 같잖아요. 네. 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러시아 벗어나니까 좀 활발해지시네요. 영미문학. 네, 영미문학 들어가니까. 저기 불문학권. 네, 이런 네. 것도 합니다. 임승훈 작가는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 있어요? 저도 지금 확 좋아한다기보다 이 사람은 이게 좋고 네. 요즘엔 누가 좋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네. 최근 가장 최근에는 좀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면 시가 네.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 그 시인이 누굽니까? 물론 박찬세 시인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정래 시인 정말 좋아하고 최정래 씨.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찬세형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야, 찬세형이 외모랑 있고 제스처랑 다르게 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알죠? 그냥 다들 깜짝 놀래요. 야, 저 됐고요. 좀 넘어갑시다.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고. 술 사줄게. 알았어. 알겠습니다. 오늘 누가 네. 주인공인지 모르겠네.
자,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가죠. 그 지인 임승훈이 알고 있는 강하길의 은밀한 매력. 제가 빨리 넘어간 게 우리 임승훈 작가가 강하길의 은밀한 매력을 10가지나 적어주셨어요. 미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추린 이 거예요. 정도면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우가 안 와요? 제가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네. 저는. 아니 저기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임승훈 작가 여자친구가 이번에 현대시로 얘기해도 됩니까? 데뷔를 했습니다. 아. 얘기해도 됩니다. 예, 예. 이소우 시인이죠. 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10가지나. 이런 제 열정적인 모습을 좋아한다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한번 해보시죠. 예. 네, 한번 쭉 이야기를 네. 해보세요. 네, 저 10가지를 썼는데 네. 좀 재밌는 짜고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이메일을 받았을 때 네. 제일 처음 생각을 했던 거는 강하길 씨가 뭐 여기 이거 얼굴은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진짜 강하길 씨의 얼굴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는. 굉장히 예뻐요. 네. 굉장히 이쁘고 저희끼리 투표를 했어요. 문단 최고의 미녀가 황현진이냐 강하길이냐.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이쁘고 특히 그거는 사진 대결로 하는 걸로. 사진 대결로 하는 걸로. 그리고 좀 약간 차가운 느낌으로 이쁜데 실제로 저는 오늘 여기 팟캐스트에서 말씀하신 당신을 닮은 노래도 좀 읽고 좀 찡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인간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의지에 대해서 이런 네. 아니면 애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전 작품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평소 성격에서. 물론 그게 강하길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예민함과 시니컬함과 합쳐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잘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데 그게 언뜻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굉장히 잘 웃고 좀 이렇게 차갑게 생긴 미녀라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생긴 미녀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들한테만 차가운가 봐요. 전략적으로 그게 네 스킬이었니? 아니 저는 뭐 이렇게 딱 보고 그랬어요. 아 다가가기 좀 어려운 사람이겠구나. 되게 신경질적이겠구나. 좀 안에 좀 꼬인 게 좀 있겠구나. 차가운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 거 좀 느꼈어요. 근데 따뜻해요. 인간에 따뜻해요. 대한 근데 그런 게 있고. 따뜻한데 네. 더 들어가면은 정말 냉소적인 뭔가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 위험한 여자구나. 소설에도 약간의 냉소 같은 것들이 있지. 엄청 있죠.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냉소들. 상황은 굉장히 그 모녀 아픈 딸을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뭐 이렇게 애틋해하고 네. 그러는데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너무 맞아. 냉소적이어서 그 주변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한 작가 시선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특히 강사랑 대화할 때 네네, 시니컬함이 네네. 절정에 달하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쓰는 거 보면 그런 인간인 거야. 그런 인간인 거야. 뭐. 굴말리크가 좀 약간 그런 거라 이게 잘 돼 있어요. 아 예, 나는 이제 오타쿠? 예, 오덕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만화 이런 거 네, 좋아하는 만화, 거니까. 영화. 네, 구별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이걸 그대로 읽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전문 읽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대로 읽어봐요. 네, 네,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한번 쭉 읽어보죠 다. 2. 차가운 외모와 풍부한 지성, 뛰어난 글 실력에 어울리지 않게 오타쿠다. 특히 만화나 애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눈이 사이클롭스처럼 번쩍거린다. 가장 소름 끼쳤을 때가 카카오톡 베르사유의 장미 이모티콘을 보며 이 이모티콘은 만화에서 어떤 장면이고 캐릭터는 어떤 감정이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대사를 읊었는지를 줄줄줄 말할 때였다. 난 이전까지 그녀를 만화를 좋아하는 작가 정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가 그 수준을 넘어선 진성 덕후라는 걸 깨달았다. 진성. 물론 난 이게 무서웠다. 무서웠으며 경이롭기까지 했다. 때때로 이런 소름 끼치는 성향이 매력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물론 나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매력적이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의심스럽다는 거네. 매력일 때도 아니 근데 있고. 누가 누구한테 덕후라고 지금. 그래? 수업 시간에 제 아이패드에 만화 한 장면 싹 스쳐간 게 있었는데 저랑 좀 진짜 멀리 떨어진 자리였어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만 이게 무슨 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무서웠구나. 또 네. 소름 끼쳤구나. 웃음 구두쇠? 웃음 구두쇠. 아. 지금 잘 웃는데 네네. 진정한 웃음 구두쇠. 이렇게까지 짠돌이가 없어요. 웃음의 짠돌이. 웃음 왜 이렇게 자린고비.
오늘 컨셉인가요? 아니요, 누가 일부러 웃기려고 하면 경직되는 게 있어요. 아. 하지만 웃음이 많은 그러니까 편이다. 이제 두 미친 년놈들을 보니까 좀 자유롭게 터지는구나. 오늘 분위기가 좀 따뜻하니까. 아, 그럼요. 네. 4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강하길 씨가 앞에도 빵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토스트를 굉장히 자주 드세요. 예, 그래서 주변에 토스트를 먹는데 또 위가 작아서 그런지 많이는 안 드세요. 위가 작아서. 네. 근데 주변에 잠깐 다 그래야 되잖아요. 가난해야 되잖아요. 뭘 아니야. 안 아니야. 그래. 그게 당연히 응당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웃기고 있는 아니지. 너만 가난해. 그런가요? 야 집 있고 차 있어. 그럼. 집 있어요. 아니, 사과는 아니지. 그렇죠. 야 세금을 차도 몰고 다니고. 우리 학생이잖아 지금. 아, 그렇지. 니네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얘도 우리. 36세쯤엔 나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오너 드라이버로. 저도 33살에 제 차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네. 저처럼 좀 이런 남자 작가들이나 학생들이 주변에 있으면 항상 반쪽을 떼줘요. 아, 그때 때때로 좀 왠지 배려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항상 아니, 주변에 먹던 걸 4-5명이 주나요? 아니면 잘라서 주나요? 먹던 거 워낙에 깔끔한 사람이라서 먹던 거는 차라리 버리면 버리지 주진 않아요. 냉소적이니까. 네. 그리고 뭐 얘기할까요? 납작한 가방을 좋아한다. 맨날 메고 다니는 있어요. 납작한 가방. 오늘은 뭐 메고 왔네? 오늘도 납작한가요? 오늘은 네. 얼마나 납작하길래 납작하다라고 밖에. 그 얼마나 납작하면 그거를 메고서 누워 있어도 모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납작해요. 오케이. 웃겨. 네, 그리고 걸음이 무척 빨라요. 저는 아까 하길 씨가 전주에서의 그런 느긋한 삶 마치 네. 진짜 누가 월드넷의 삶 같은 걸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교내에서 화길 씨랑 마주치면 화길이다 말하는 순간 사라져요. 안녕. 네. 그래서 몇몇 남자들, 그러니까 화길 씨를 흠모하는 몇몇 남자들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화길 씨가 처음엔 자기를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이고 자기를 안 좋아한 줄 알았던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 그 흠모하는 남자들은 뭐 대시를 안 합니까? 하길 씨한테? 그거 다 놀이고요. 그들이 정말 아유 노린 척하면서 한. 그 원래 남자들은 농반 진반이지. 농반 진반인데 그렇게 확실하게 대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네. 일단 네, 대학원에 정확하게. 나이대가 젊은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잘생긴 애 하나가 화길 씨를 어찌나 좋아하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 화길 씨는 어때요? 그 남자에 대한 생각. 모를 일이야. 이미 사귀고 있을지도 있어. 관심 없고요. 진짜요? 왜 잘생겼는데 왜 관심이 없어? 잘생겼는데. 그분 놀이에요, 진짜.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사귄다는 얘기 나오겠네. 과에서 그 놀이가 있어요. 그 이모 작가가 퍼뜨리는 거짓말 놀이가 있는데. 이모 작가는 누구야? 이갑수요. 그래, 우리 실명 방송이야. 절대 뭐 이렇게 안 나와. 네, 그래. 막 이렇게 멀쩡히 있는 애를 망금장의 아들로 만들고 막 그런 놀이가 있는데. 네. 그렇구나. 넓은 측면에서 그런 일부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뭐 연애는 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지금 별로 생각이 엄청 없어요. 바빠요. 일도 그렇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맞아. 예. 직장 있다고 학교 내에서. 네, 학교 조교 일을 하고 조교를 하고 있고. 계시는구나. 수업 시간에도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말이 꼬이잖아요. 특히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영혼이 갑자기 탈출해요. 유체이탈. 네, 그래서 한 5문장으로 얘기해야 될 걸 생각을 했다가 그냥 갑자기 저는 이 작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멍청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길 씨는 그걸 귀신처럼 알아듣고 정리를 해요. 네. 똑똑하구나. 똑똑해요. 기본적으로 정말 똑똑해요. 똑똑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가끔 난해하게 옷을 입는다. 가끔 어떤 패션은 네, 오늘 괜찮은데요? 오늘은 글쎄요. 이거 오늘 스타킹 예쁘네요.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진짜 옷이 뭐 하나 힘이 안 빠진 게 없네. 안에 입은 남방은 땡 도트 무늬, 가디건하고 치마가 색깔이 둘 다 진한데 보색으로 입었고 누나 스타킹. 야, 뭐 그런 것도 뭐 따지고 뭐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난해한데. 야, 너 대충 입고 다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난해한데 예쁘게 입는다 이 말이지. 이뻐요. 이렇게 멋을 부린다면 부린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감각이 좋은 멋쟁이쟁이. 멋쟁이쟁이. 야, 내가 깜빡한 게 있다. 황현일이 옷 잘 입어. 누구야?
황현진이 옷을 잘 입는데 누나 내가 잘 지금 입죠. 잘 입는데 내가 깜빡했네. 자세가 안 좋아서 맞아. 잘 입어도 자세가 항상 고주망태 자세. 그래가지고 야 임승훈이니. 아니 뭐 내 흉내 내볼게. 그렇게 하지 마. 야 원피스를 입고서 이러고 있어. 맞아. 아니 뭐 저거. 삐딱하게 서야지 내가 삐딱. 그러니까 서 있는 거 야 그러면 삐딱하게. 옷이 이뻐 보이냐고. 원피스를 입고서. 낮에 만났는데도 전 누나 술 마신 줄 알았어요. 마시고 있었어. 아무튼 마셨어. 화길 씨가 팔다리가 길고 말라가지고 오태가 잘 받잖아. 오늘 왜 이러지? 그래서 옷빨이 잘 받으니까 가끔 자기도 저도 일단 뭐 서울에서 4년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근데 야, 너 지금 인서울 자랑하냐? 야, 너 뭐 인서울이라고 지금 학력 자랑하는 거야? 서울에서 4년 WS 때예요. 전 학교 자부심 있어요. 알았어요. 눈을 막 흘기면서. 네, 아무튼 그런데 저도 가끔은 와 뭐 대단하다, 굉장히 진보적이다 싶은 패션들이 있어요. 뭐 옷 색깔이나 뭐 아니면 굉장히 에코적인 스타킹이나. 야, 너 저기 보부채로 얘기할래? 뒤질라고? 그 보부채 알지? 몰라. 뭐 있어. 그게 매력이에요. 이 사람도 통찰력이 떨어질 때가 있구나. 그래, 내 옷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 뭐지, 옷 잘 입는 사람들이 한 번씩 되게 패션 테러 할 때가 있어. 맞아. 그때 인간미가 느껴져. 쟤 노력하고 입는 거구나. 막 이럴 때가 있지.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좀 위험한 발언들이 많네요. 뭐 아플 땐 더 예뻐 보이고 거절할 때 저기 마조이스트예요? 아니 사디스트인가 그거? 왜 학대당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 전 소설 가족이 냉철한 분석력으로 말한 거예요. 아플 때 더 예뻐 보였나 봐. 진짜 언제 아팠나 봐요. 이건 그런데 나가도 돼요? 다들 뭐 이미 나가는데 뭐. 소야 그런 게 아니고. 이따가 사과 방송 할 기회 드릴게요. 그래. 잠깐 변명할 시간 줄게. 저는 화길 씨 아플 때 그러니까 하도 무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집에 갔었나요? 아플 때? 형아. 무슨 소리예요? 약사 들고? 죽사 들고? 갔었군요.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왔었죠. 한번. 말도. 제가 집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줬는데 되게 경쾌하게. 거절할 때 갔는데 경쾌하게 됐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 시인이잖아요. 뭐 시인이지만 지금 진행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지막 매력이 사실 마지막이 진짜거든. 거절할 때 말투가 경쾌하다. 고백은 언제 해봤어요? 고백이요? 네. 거절할 때 경쾌한 건 어떻게 알아요? 올해 5월에 소호랑 같이 있을 때 이소호 씨입니다. 아무튼 아플 때 좀 더 예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기가 죽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것도 아까 패션이랑 같은 맥락인가 보다. 이날 좀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얌전해 보였나 봐 이날. 내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그건가 보다. 많이 아파야겠는데? 그렇지. 많이 아파야겠는데. 이러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 정리를 해줘요. 한 번은 화길 씨 소설을 보고 제가 이 부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나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버버버 하니까 갑자기 화길 씨가 오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쫙쫙쫙쫙 정리하는데 그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표정 자기도 되게 진짜. 그렇구나. 언제 한번 임승훈 소설가 모시고 진짜 보이는 방송 하고 싶다. 네, 그래야 돼요. 얼굴로 얘기한 표정이 되게 많은 걸 얘는 얘기하네. 되게 외국 스타일이에요. 진정성 넘치는 표정이에요. 아니 임승훈 작가가 외국인 스타일이라 제스처 좋고 그 말할 때 자기 감정이 얼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주 또 생긴 것도 외국풍이잖아요. 애가 이탈리아 거기 어디다 세워놓으면은 저기 약간 이렇게 저기 하얀색 칠해가지고 이탈리아에다 세워놓으면 이탈리아 남자 같아요. 바람둥이들. 근데 강정 선배는 저보고 진중권 닮았대요. 강정 선배가 진중권 아니야. 한 12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같기도 하다. 눈매 이런 정말, 데가. 말도 안 돼. 진중권 눈 2배다. 아유. 진중권 선배 보고 있습니까? 제가 차세대 진중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거절할 때 말투가 경쾌해요.
뭘 얘기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뭔가를 얘기할 때도 딱딱 자르고 상대방한테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예의를 차리고 깔끔하게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몇 가지 그러니까 좁혀지네요. 이거잖아. 오늘 뒤풀이 갈래요? 싫어요. 이래야 경쾌하게. 돼요. 경쾌하게. 싫어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뭐 이런. 난해한 패션으로 막 빨리 걸어가고 빨리 막 걸어가고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좀 더 알 수 있는 코너가 있죠. 강하길 당신의 취향을 파헤친다 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다 좋아하시는구나. 네. 미국 드라마는 진짜 막 그 상상력들이 너무 좋지. 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미드 끝장을 매니아 봐야 되는. 안미옥 씬 있잖아. 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제 하루 종일 미드 얘기로 날 밤을 새우더라고. 아니 저 여자가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안미옥 시인이 궁금한 게 모두의 마블도 제가 한 50만 찍으면 20만 원 찍어줘요. 근데 모두의 마블 해보신 분은 알지만 20만 찍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20만 찍으시죠. 미드 보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시 쓰시지요. 시를 언제 쓰냐 이거예요. 강아지 산책시키지요. 네, 강아지도 산책시켜. 그리고 또 시어머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진짜요?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그런데 살림도 해야 되지. 저는 철의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도 난해한 패션.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적인 패션. 저 오늘 그 커피숍이 세종기지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오늘 코트 한 장만 입고 왔거든요. 내가 코트 한 장 걸치고 왔어요.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나와서 좀 후회를 했는데, 근데 뭐 황 작가도 좀 그렇게 뭐 야상 하나 있고 야상 하나 있고 우리 또 11월이니까. 네. 그런데 펭귄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야. 오리털 파카 이만한 거. 이만한 거에 목도리를 둘렀는데 눈밖에 안 보여. 눈밖에 안 보여. 그래서 잠깐만 현진아 여기 세종기지니? 왜 저기 펭귄이 돌아다니니? 아니 지금부터 저거 꺼내보면 정말 추워지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쟤. 내비두세요. 왠지 한 12월 말쯤 되면 파카 2개 입고 나올 것 같은. 아마 내복이 2배가 되겠죠. 내복 안 착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입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날 내복이 필수예요, 작가들. 저는 아닙니다. 지금 인터셉터 들어왔죠? 네. 안미옥 작가가 저희 안미옥 작가 목소리 들어왔습니다. 히트텍이라고. 저기 바로 저희 헤드폰으로. 그러면 우리 대화가 됐으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강하길 작가가 미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크리미널 마인드, 성범죄 수사대, CSI, 콜드케이스 이런 것들. 주옥 같은 작품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미옥은 이거 얘기도 안 꺼낸다고. 쟤는 정말 거의 덕후들만 안다는 그 세계. 덕후들만 아는. 자, 그럼 안미옥 씨 저기 한번 저 헤드폰으로 얘기 좀 해줘요. 나와 계십니까 안미옥? 안미옥 씨 나와 계십니까? 안미옥 특파원. 안미옥 특파원. 저기 그거 말씀만 해주세요. 제목만. 강하길 소설가에게 미국 드라마 몇 개만 추천해 주시죠. 네, 추천해 주세요. 네. 그만 주시고 한 2개만 말씀해 주세요. 빨리요. 네. 자신 있다 뭐 싶은 거. 뭐야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요. 2개만 얘기해 줘 봐. 네, 2개만 말씀해 주세요. 미호가? 덕후 마인드로 공유하기 싫었고 덕후들은 원래 그러지. 아니 제가 나한테는 다른가 봐요, 저랑.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스토리 누나는 언니 아무리 소설을 쓰니까 이런 미드 좋아할 거라고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공개를 하는데 그 미드 덕후의 미드 세계를 공개하기 싫어. 공개하기 싫어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나한테는 앞만 얘기해봤자 내가 안 보는 걸 아는 거지. 확실히 덕후는 덕후인가요? 확실히 덕후네. 공개하지 않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저희가 한번 다음 방송 때는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CSI 뭐 되게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추리물을 되게 많이 보다가 근데 추리물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소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떨어지니까 좀 자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좀 불편해지는 지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안 보고 이렇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장르로 이렇게 조금씩 가게 돼서 가게 됐는데 최근에 준 거 웨스트윙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정치 드라마였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건데 좀 늦게 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아론 소킨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론 소킨의 어떤 특유의 대사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구성 능력 같은 게 저는 이제 미드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게 좀 문학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 같은 게 있고 그럼요. 네, 한 편 한 편 굉장히 공들여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들여 만드는 게 단지 이 다음 장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완결성이나 그런 신중함 같은 거를 좀 배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캐릭터를 다루는 태도가 이 웨스트윙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중간에 하차하는 배우들도 되게 많아요. 리드는 다 아시겠지만 뭐 시즌이 거듭되면 계약 그렇죠.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죽이거나 임성한 드라마처럼요? 네, 갑자기 사라지거나 실종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그만두거나 이런 게 있는데 웨스트윙은 그 하차조차도 전체적인 작품 안에 녹여서 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덕후는 달라. 이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미국 특유의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릭터, 인물 그리고 어떤 구성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굉장히 좋아서 추천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 미드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마초적 성격이 제대로 나오죠. 그 취향이라는 게 그 왕자의 게임 그거 한 명씩 다 죽는 드라마예요. 다 회마다. 왕자의 게임이나 저기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것들. 임성환 씨가 그럼 선정적인 드라마. 임성환 작가가 굉장히 미드식인 거네요. 아이 그거랑 레벨이 다르지.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포스트 모던. 비교할 걸 비교를 해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네요. 아방가르드야 거기 진짜 이상해. 비교를 할 걸 비교를 해야지. 산책을 자주 하신다고? 네, 산책하는 거. 그 원래 촌사람들은 산책 자주 합니다. 왜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뭐 있어. 뭐 겜방을 가든 뭐 어디를 뭐 문화 생활을 하든 전주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집이 중랑천이 왔었죠. 예전 학교가 석관동이었는데 서울에 가서도 거의 중랑천이 근데 산책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명동까지 가신다고? 지금 사는 데서는 명동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사는 동네는 예전보다 훨씬 번화가인데 산책하기가 되게 좀 다 술집이고 뭔가 그 명동역 있는 데까지 가시면 그 남산 가끔 거기로 이제 돌아오거나 한 몇 킬로 정도. 근데 산책은 좋아하는데 산을 되게 싫어해요. 오르막길 되게 싫어해요. 한때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산책이 산하고 책 뭐 이런 산하고 책. 저는 구입한 책이요. 그렇지. 그래서 산책. 내가 산책.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저기 임승훈 작가도 책 많이 사서 보죠. 네, 많이 사서 보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중고로 많이 사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사서 보잖아요. 황 작가도 책? 네, 저 무조건 사서 봅니다. 사서 보고 빌려서 보고. 그래서 도서전까지 시행 너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책 많이 초조해요, 비쌀 것 같아. 매우 초조하고. 지금 너무 초조해요. 지금 사재기 사재기를 하고 있지. 돈이 없어 이제. 나도. 아니 사재기 한 사람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사고도 더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립금도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저처럼 잊지 마세요. 얼마나 대충 편합니까. 하지만 박찬세 시인의 시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야야, 저기 진짜로 저는 책을 안 읽어요. 언제까지 아름다울지 두고 볼게요. 정기문 에세이를 즐겨 읽으신다고? 네, 좋아해요. 이게 약간 괴팍한 취미일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작가들 정기문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의 우리들의 자기계발서라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기분으로 읽긴 하죠. 네, 좀 맞아요. 그들이 힘들었던 시절. 맞아요. 자서전 같은 거. 네, 뭐 정기문 시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그리고 내가 또 저 조양은 자서전을 내가 감명 있게 한번 읽었었어요. 조양은요? 혹시 그
그 촛불 형님. 그렇지 형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 중학교 때인가 그거 읽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참 감명 있게 읽어가지고 근데 저도 전기나 뭐 이런 거 네, 전기는 근데 약간 독특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읽긴 읽지만 그 시대 친구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그렇지. 해밍웨이 읽고 있으면 피츠제럴드 얘기가 나오고 파린 맞아요. 날마다 축제 네, 뭐, 그거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진짜 막 재밌지. 해밍웨이는 피츠제럴드 막 엄청 욕해놓고 그 대단한 아 사람을 우리도 저기 그 김수영 산문집 보면 되게 네, 재밌거든요. 박인환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욕하고 맞아요. 죽었는데도 욕하고 죽었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안 갔다는 네. 둥 뭐 어쨌다는 둥 하면서 그런 게 좀 마누라 패고 네. 이야 이거 막 이거 그냥 여기 뭐- 얘기해도 돼요? 네. 아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인데. 아니 산문집에 나와서 저기 영화 보고 그럼요. 나와서 저기 길거리에서 영화 보고 나와서 알 수 없는 울분에 우산으로 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유명한 그 좋은 시인을 쓴 거 아닙니까? 그 시 진짜 좋아요. 네. 근데 패는 시에서는 박남철 시인의 그 시와 첫사랑인가? 첫사랑 예, 첫사랑과 쌍벽을 이루죠. 첫사랑은 사실은 제가 뭐 실제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상황이 어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딱이한테 때렸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시적 과장 뭐 이런 거겠지.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근데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저도 첫사랑을 읽고서 많이 울었어요. 첫사랑이라는 시를 읽고서 박남철. 많이 울었는데, 네, 네. 박남철 시인의 첫사랑은 진짜 명작입니다. 네, 진짜 가슴이 네. 찡해요. 뭐 겨울강이나 뭐 이런 시들 보면은 네. 뭐 고래향진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그런 시들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 후방은 강화길 소설가는 최근에 슈테판 츠바이크 자서전 스테판 츠바이크겠죠. 슈테판 네.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를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다고 합니다. 츠바이크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음. 좋아요. 츠바이크. 맞아요. 발자국 한동안 편전 진짜 좋아요. 네, 한동안 그리고 진짜 많이 읽었었는데. 츠바이크는 정말 저는 너무 뿌듯해요. 이런 작가 이름을 내 이름으로 얘기할 때마다 어머 나도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저는 츠바이크가 번역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들어보니까 에세이도 진짜 좋은 게 많고, 그러니까 이 에세이도 전기문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네. 그 시대를 살면서,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란 어떤 세계적 사건 속에서 좀 직접 겪은 그들의 어떤 정신 세계 같은 건데 네. 그걸 정말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김수영의 네네네네. 그 에세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듯이 그런 게 있고 번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역 좀 해주세요. 스테판 츠바이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오스트리아인데 네. 근데 유태인이 있고요. 네. 박해를 많이 받았고 네.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유태인은 살아요. 네. 솔직히 네. 유태인 뭐 박해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히 뭐 또 그것도 아니더만 그 종이 다르더만 그 사람들이 박해받는 사람들이랑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랑은 다른 저기 뭐 그런 게 있더만. 네, 그건 이제 매우 정치적인. 네. 그건 뭐 각자 알아서 공부하시고. 네, 뭐 제가 요새 좀 그런 거 좀 읽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조금 그 가자지구 폭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제가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자꾸 약 왜 드시고. 자꾸, 그래서 약 드시는 거구나. 왜 자꾸 거기다 때립니까? 그 해안가에다 가다 놓고 그 거대한 감옥이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까? 여기까지고요. 네. 미안해요. 우리 강하길 작가가 들려주는 짧은 문학 강의를 네. 잠시 듣고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되게 급하게 준비했는데요.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야 이걸 그냥. 다 적어오네요. 적지 이거 않고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3분을 같아요.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교양됐어요. 아유 여기 네. 역시 안미옥 시인이 대단합니다. 제가 뭐 문학 강의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강의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네. 제가 읽은 책이나 뭐 네. 영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그거에 관련돼서 좀 몇 자 적어왔습니다. 네. 네, 읽으면서 할게요. 네. 최근에 더 리더라는 영화를 봤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죠. 네네네네. 2008년에 나온 스티븐 달드리의 영화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케이트 윈슬렛이 네네네. 주연했던 거고 원래는 1995년에 베른하르크 슐링크의 원작 소설이었고 더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실화라고. 네네. 근데 실화라는 걸 아니까 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어떤 좀 거대한 문제와 만났을 때 사실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조금이나마 문학의 역할일까? 좀 이런 거창한 생각도 해봤고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건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이긴 한데 쉽게 한마디씩을 하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네.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소설을 쓰는 이유, 시를 쓰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생각이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서 조금 더 진지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영화를 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이클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뭘 했냐고 이제 한나한테 물었을 때 한나가 그를 깨우쳤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장 하나에 앞에 나열되었던 어떤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앞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아이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냥 인간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예술이나 지각 능력, 뭐 인식을 하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감정들이 이제 묶이는 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굉장히 너무나 읽고 싶었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그 감정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와중에도 읽을 수 없는데도 이 여자는 읽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 너무나 알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뭘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간절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이제 3년 차? 이 정도 됐을 때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사실은 너무 거창한 걸 꿈꿨던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너무 내 능력으로 사실 이만큼 다 한 건 아닐까? 너무 거창한 걸 꿈꿨고 여기서 그냥 좀 약간 쿨하게 허세를 부리면서 별로 난 열심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뭐하러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영화 속의 이 한나란 인물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읽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가 변한다고 이 소설이나 영화는 너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 바꾸는 태도로부터 좀 진지한 글쓰기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매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등단 이전에는 뭐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막연히 생각했다면 등단 이후에는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지금은 역시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작가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혼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감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예전에 뭐 수업 시간에서 이제 승훈 오빠 있을 때도 했던 얘기인데 문학이 무슨 혁명이나 변화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쓰는 나 자신이 그런 영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보통의 소시민일 뿐이고 그냥 나의 재미를 위해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은 내가 바랬던 어떤 거창한 꿈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솔직해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안 되면 그때 인정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도망치지 말고 진지해야겠다. 그게 부끄러움? 한나의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좀 기억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글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제가 어쨌든 뭔가를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영향이구나.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잘 읽는 사람이 되자였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마이클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설을 읽어주는데 승훈 오빠 같은 경우도 제가 승훈 오빠에게 되게 좋아하는 점이 정말 열심히 읽어주거든요. 상대의 작품을. 근데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그가 하려 했던 말을 내가 하려 했던 말을 상대가 열심히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걸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네,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 승훈 씨부터. 네, 들어가겠습니다. 돌아가야죠. 예. 그리고 강하길 소설가.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네, 아주 되게 재밌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네, 재밌게 잘했어요. 네, 구성의 안미옥, 진행의 박찬세, 그리고 저는 황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